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40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콘용티브 스바이 해서 접속법 이식을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접속법 이식에 나머지 반절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여전히 19강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자, 19강에서는 콘용티브 스바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표현하거나 어떤 뭐 희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혹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런 조건문을 많이 썼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일부 복습도 하고 그리고 콘junctive에서 나타나는 다른 형태들을 마저 볼 거예요. 그런데 콘junctive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접속법 이식의 동사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동사와 다르게, 동사 변화와 다르게 können 동사가 원래 können ich kann, du kannst죠. 그리고 과거형도 뭐예요? können konnt죠. konnte. 그런데 접속법 이식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könnte죠. könnte. müssen 동사도 musste가 아니고 müsste, umlaut가 붙었죠. haben 동사는 hätte가 됐고요. hatte가 아니라 hätte가 됐고요. sein 동사는 wäre, war가 아니라 wäre가 됐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여러분들이 경험 때문에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최소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sein 동사와 haben 동사와 요 두 가지. 사실은 그래서 조동사와 haben 동사 그리고 sein 동사는 여러분이 필수로 외우셔야 되고 그 외의 동사들은 뭐 kommen이라든가 gehen, geben 이런 동사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외우는 게 가장 좋고요. 공부하기 가장 좋은데 그게 맞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지난 시간에 봤죠. würden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대전제, 대원칙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갈게요. können 동사 어떻게 변한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Ich könnte, 그렇죠? Du könntest, er es könnte, wir könnten, ihr könntet, sie könnten, sie könnten. müssen 동사는 ich müsste, du müsstest, er es müsste, wir müssten, ihr müsstet, sie müssten, sie müssten. haben 동사는 ich hätte, du hättest, er sie es hätte, wir hätten, ihr hättet, sie hätten, sie hätten. sein 동사 ich wäre, du wärest, er es wäre, wir wären, ihr wäret, sie wären, sie wären. 그리고 기본적으로 geben, gehen, kommen 이런 동사들 다 알고 외우고 공부하는 게 맞다 그랬죠. 원칙은 그게 맞아요. 예를 들면 geben 동사는 ich gebe, du gebest, er es gebe, wir geben, ihr gebet, sie geben, sie geben. gehen 같은 경우는 ich ginge, du gingst, er es ginge, wir gingen, ihr ginget, sie gingen, sie gingen. kommen 동사는 ich käme, du kämest, er es käme, wir kämen, ihr kämet, sie kämen, sie kämen. wissen 동사 ich wüsste, du wüsstest, er es wüsste, wir wüssten, ihr wüsstet, sie wüssten, sie wüssten. 참고로 wissen 동사 과거형 어떻게 쓰죠? wissen 동사 과거형 wusste죠, wusste. 이거 노펠 S입니다. 이거 S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교재에도 그런 걸 wusste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밑에 겁니다. wusste는 노펠 S를 씁니다. S 쓰는 거 아니에요. wissen 동사 과거형은 wusste 노펠 S입니다. S 아니에요. S 쓰는 게 언제예요? 장모음일 때 씁니다. 장모음일 때. 예를 들면 언제냐면 어떻게 읽죠? Straße. 선생님, SZ하고 도펠레스는 그냥 바꿔 쓸 수 있대요.
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겁니다. 컴퓨터 같은 거 칠 때 부득이하게 S자를 쓸 수 없으면 이렇게 대체 건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지 원래 S자와 도펠 S는 서로 다른 문자예요. 다른 문자고 쓰임도 다릅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똑같은 거면 굳이 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자 S자가 있을 때 앞에 몸이 장모 슈트라스 이렇게 쓰면 어떻게? 슈트라스죠. 슈트라스. 이게 짧죠. 이러면 안 됩니다. 슈트라스. 장몸일 때 S자는 장몸이 돼요. 부스트는 참고로 이거 단모, 부스트 짧아요 소리. 부스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스트, 도펠 S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S자라고 배웠는데요. 기준은 두덴입니다. 두덴에서 S자가 아니라 도펠 S라고 했기 때문에 두덴입니다. 자, 일종의 언어 사전이에요. 두덴. 사전인데 우리 치면 국립국어원 같이 그런 식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일종의 두덴에서도 도펠 S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6개 다 도펠 S예요. S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라센 동사도 배웠고 werden 배웠죠. 정 안 되겠으면 뭐 하라고요? 요거 werden 동사를 철저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불규칙 동사는 기본적으로 과거형에 umlaut e 붙이는 거. 그리고 규칙 동사는 würden 플러스 동사를 쓴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거죠. 일단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좀 더 보면 되겠죠. 자, 요번엔 충고나 조언을 표현한 부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혹은 어떠한 이러는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조건 이런 거 있죠. 뭐뭐 한다면, 뭐뭐 안 했더라면 이런 식의 조건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충고나 조언, 상대방한테 어떤 그런 전해주는 걸 한 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sollen 동사를 그냥 쓰지 않고 solltest. 자, können 동사는 könntest 했죠. sollen 동사는 solltest가 됩니다. 이렇게. Du solltest unbedingt mal zum Arzt gehen. 뭐예요? 너는 반드시 한 번은 그래도 zum Arzt gehen. 의사한테 좀 병원에 가보았으면 좋겠다. 충고죠, 충고. solltest. sollte는 ich sollte, du solltest 이렇게. solltest. Sie sollten weniger essen und mehr Sport treiben. 당신은 적게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충고죠. 충고. 조언. sollten. sollte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llte 뭐뭐뭐. 그래서 이거에 확장된 표현으로 an deiner Stelle 너의 입장이라면 an deiner Stelle 너의 입장이라면 würde ich konjunktiv죠. 뭐뭐뭐 할 텐데 würde ich mehr sparen. 현재 사실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네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an deiner Stelle 너의 입장이라면 würde ich mehr sparen. 더 아낄 텐데 그럼 뭐예요? 너는 아끼지 않는다는 혹은 적게 아낀다는 얘기겠죠. 적게 아끼니까 내가 만약 너라면 an deiner Stelle 너의 입장이라면 würde ich mehr sparen. 더 아낄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직접 던지진 않지만 어떤 식의 조언이라는 거 해당이 되겠죠. 그런 식의 표현의 일종으로. an ihrer Stelle 당신의 입장이라면 würde ich 저는 뭐뭐 할 텐데요. 어떻게 한다? einen 자, 오타가 있네요. eine zweite Fremdsprache lernen. 외국어를 하나만 배우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an ihrer Stelle 당신의 입장이라면 würde ich 저는 eine zweite Fremdsprache 두 번째 외국어죠. 외국어를 lernen 배울 텐데 얘는 제2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 있나 봐요. 독일어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an ihrer Stelle würde ich 당신은 그러지 않지만 나라면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würde ich eine zweite Fremdsprache lernen 두 번째 외국어를 배울 텐데 하는 거죠. Es wäre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Es wäre 이렇게 표현합니다. Es wäre it is 하는 것처럼 es ist 하는 게 아니라 es wäre gut 좋을 거예요. 뭐 하면 wenn 만약에 wenn du 네가 nicht mehr rauchen würdest. 일반 동사 나오니까 würden으로 써서 conjunctive 표현했죠. 그래서 wenn du nicht mehr rauchen würdest. 네가
지금은 담배 피고 있는 거 안 피는 거예요? 이미 흡연자에 피고 있어요. 피고 있는데 es wäre 만약에 이러하면 구 좋을 것 같아. 뭐 하면 wenn du nicht mehr rauchen würdest. 네가 더 이상 담배를 안 피면 wäre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나 현재는 피고 있다는 거. Es wäre schön. 참 좋을 것 같아. 뭐 하면 wenn wir uns bald wiedersehen könnten. könnten이죠. könnten.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uns wiedersehen könnten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wäre schön 엄청나게 참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bald 조만간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참 좋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속법 이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als ob이라는 게 있어요. als ob.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als ob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Er hat kein großes Einkommen. 참고로 Einkommen이라는 단어는 수입이에요. 수입. 이게 importieren, exportieren. 그러니까 수입 수출하는 그 수입이 아니고 Einkommen은 그달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거 말하는 돈벌이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걸 수입 Einkomm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Ausgaben, 뭐 지출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Einkommen은 그런 이제 수입과 지출 말할 때 그 수입이에요. importieren, exportieren 하는 그 수입 수출 말하는 게 아닙니다. kein großes Einkommen 뭐예요? 수입이 크지 않은 거죠. 수입이 크지 않아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aber er tut so. er 그는 tut 행동하다. tun이 동사 원형 tun이에요. 어떻게 한다 행동한다. tun 그렇게 행동을 한대요. 뭐처럼? als ob 뭐죠? 마치 뭐뭐처럼 als ob er viel verdienen würde. 자, conjunctive죠? 일반 동사 나오면 würden 플러스 동사원을 쓰면 된다 같죠? 어떻게 된다? Ich würde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Ich würde, du würdest, er es würde죠. 왜? 1인칭, 3인칭은 동일하니까 würde. 그리고 wir würden, ihr würdet, sie würden. 그쵸? er니까 würde. 그리고 동사원형 verdienen. 그러니까 als ob er viel verdienen würde. 그는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마치 엄청나게 버는 사람인 것처럼 현실에 대해 반대니까 conjunctive 쓰잖아요. 실제로 많이 못 버니까. 그러니까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씀씀이가 크고 막 뭐 럭셔리한 거 찾고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허세를 부리나 보죠. 그렇게 할 때 als ob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r ist neu in seinem Job. 그 직업의 초짜예요. 초짜.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aber 그러나 er tut so 어떻게 행동해요? als ob 마치 뭐뭐처럼 er 그가 어떤 것처럼 schon 이미 alles könnte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und alles wüsste. 자, wüsste 뭐죠? wissen에 대해서 conjunctive wüsste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는 그렇다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죠. 실제로는 er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als ob를 이용해서 conjunctive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er tut so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als ob를 이용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 뻔히 아는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Er hat gestern gar nicht gelernt. 어제 밤에 공부를 전혀 안 했대요. aber 그러나 er tut so 그렇게 어떻게 행동한다? als ob 했으니까 마치 뭐뭐처럼 er 뭐처럼 er 그가 sich 동사가 뭐죠? sich vorbereiten für 뭐죠? 뭐뭐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마치 für die Abschlussprüfung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Abschlussklausur라고도 하고 클라우수어 내지는 Prüfung 같은 의미예요. vorbereitet hätte. 그는 실제로 준비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어제 밤에 공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gar nicht gelernt. 근데 마치 뭐처럼 그는 이미 시험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행동했다. als ob er sich für die Abschlussprüfung vorbereitet hätte. 그가 마치 이 시험 준비를 한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als ob 행동을 했다. 이렇게 쓸 때도 콘용티프를 쓸 수 있는 접속법 이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용티프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던지는 직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저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저기요, 혹시 홍대 가려면 뭐 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길에서 좀 더 공손하게 물으면 저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홍대 가려면 여기서 몇 번 버스 타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을 둘러서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손하게 표현을 할 때 콘용티프 2 접속법 이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können Sie mir helfen? 저 도와줄 수 있으세요? können Sie mir helfen?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묻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묻느냐? 이걸 갖다가 접속법 동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können의 접속법 동사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könnten. 그러니까 könnten Sie mir helfen? 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면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저 실례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이 좀 공손하게 좀 더 조심스럽게 묻는 그런 표현이죠. könnten Sie mir helfen? 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도로 가는 거죠. 의미가 좀 다르죠. 혹은 würden Sie mir helfe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würden Sie mir helfen? 이렇게 물어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묻는 표현인데 콘용티프 2 동사를 쓰면 공손하게 혹은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hätten Sie nächste Woche Zeit? 예를 들면 원래 어떻게 물어요? haben Sie nächste Woche Zeit라고 물어보고 있죠. haben Sie nächste Woche Zeit?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물어볼 때 haben Sie nächste Woche Zeit? 있으세요? 그냥 haben Sie 그냥 말 그대로 돌직구인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이거 하고 hätten Sie nächste Woche Zeit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저기 혹시 말입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실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감이 다르죠?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이거 하고 저기 혹시나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실까요? 혹시 조심스럽게 가능하시다면 점점점 이렇게 묻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hätten 해가지고 콘용티프 2 접속법 이식을 활용하면 공손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는 dürfte ich Sie kurz stören 이것도 뭐냐면 원래 dürfen 동사의 과거형이 dürfte죠. 그거에 콤마 찍고 해서 dürfte. 자,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접속법 동사 형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dürfte, sollte 한 것처럼 dürfte. dürfte ich Sie kurz stören? 죄송한데요. 제가 혹시 darf ich Sie kurz stören인지 원래는 darf ich Sie kurz stören. 혹시 잠시 방해해도 될까요? 요건데 dürfte ich Sie kurz stören 하면은 그거 좀 조심스럽게 저기 죄송한데 혹시요 제가 잠깐만 좀 방해 좀 해도 될까요? 잠깐 좀 실례해도 될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저 실례할게요 이거 하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잠깐만 좀 말 좀 잠깐 끊어도 될까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dürfte ich Sie kurz stören 이렇게 해서 콘용티프 동사를 씀으로써 의미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 dürfte ich Sie etwas fragen? darf ich Sie etwas fragen? 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darf ich Sie etwas fragen?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여쭤봐도 돼요? 맞죠? 그런데 dürfte ich Sie etwas fragen? 저 죄송한데 혹시나 그냥 조금만 한 번만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말로 그런 식으로 어감이 들겠죠. 예? 그래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저 죄송한데 조심스러운데 이제 그런 어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접속법 이식을 활용해가지고 공손하게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 외에도 어떤 조심스러운 추측을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Die Polizei könnte uns vielleicht Auskunft geben. 자, 기본적으로 Auskunft geben은 뭐냐면 우리한테 안내해 줄 수 있을 거야. 좀 알려줄 거야. 근데 원래는 뭐예요? Die Polizei kann uns Auskunft geben. 뭐예요?
경찰은 우리에게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안내를 줄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그냥 그 자체죠. 그런데 könnt를 쓰게 되면 뭐냐? 경찰들이 우리한테 그걸 그래서 vielleicht 가 보통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아마도 혹시나 그걸 안내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르죠, 감이.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안내를 줄 수 있다. 가이드를 줄 수 있다. 우리에게 혹시나 안내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거죠. könnte vielleicht. 그렇게 해서 보통은 요게 könnte와 vielleicht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참고로 die Polizei는 경찰 말하는 경찰. 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 경찰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는 der Polizist 혹은 die Polizistin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경찰관, 남녀, 경찰관. die Polizei는 경찰이라는 그 전체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die Polizei.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der Polizist, die Polizistin. 참고 삼아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dürfte 쓰면 어떻게 쓰면 der Schauspieler, 저 영화 배우가 dürfte 25 Jahre alt sein.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der Schauspieler ist 25 Jahre alt 하면 뭐예요? 그 영화 배우는 25살 이다죠. 이다. 끝. 이다. 확정이죠. 그런데 dürfte 이렇게 쓰면 뭐냐면 그 영화 배우는 25살쯤 될 거야. 그래 보여. 될 것 같아. 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어떤 추측성 발언할 때 dürfte 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좀 다르죠. 형태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when을 썼는데 when을 안 쓰고 예를 들면 ich wäre, 내가 ich bin jetzt gern mit meiner Freundin am Meer. 내 여자친구하고 지금 해변가에 있으면 좋겠다인데 나는 지금 ich bin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좋겠다. 현재에 대해 반대 얘기해서 ich wäre jetzt 이러면 참 좋겠는데 현재는 nicht mit meiner Freundin nicht am Meer죠. 그렇죠?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아니든가. 그런데 wäre 이러면 참 좋을 텐데. Wo wärest du in diesem Moment am liebsten?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현실이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럼 어떨 것 같아? 추측, 소망 이런 거죠. Ich hätte gern ein Auto. 차가 없어요. 근데 hätte 현재에 대해 반대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ich hätte gerne einen Kaffee 할 때 이 ich hätte gern 자체가 뭐냐면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애둘러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conjunctive 스파이를 이용해서 직접 돌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공손하게 표현한 거였어요. Ich hätte gerne ein Kaffee. 이제 아시겠죠? Ich hätte so gerne wieder einen Freund.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ich hätte so gern wieder einen Freund. 그러나 나는 어떻게 다시금 남자친구 하나가 있었으면 so gern. 진짜 좋을 텐데 라고 현재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 외에 일반 동사 가지고는 Ich würde gerne in die Berge fahren und wandern.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이루고 싶다는 거죠. 현실은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Ich würde gerne. 그랬으면 좋겠다. In die Berge fahren und wandern 했으면 좋겠다. 소망이죠. 희망사항이죠. Ich würde jetzt gerne eine Stunde schlafen. 내가 지금 지금 당장 gerne eine Stunde schlafen. 잤으면 ich würde 참 자면 좋겠다. 지금 잘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요.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소망이죠. Ich wäre sehr gern zu deinem Geburtstag gekommen. 자, 이제 완료인데 원래 ich bin gekommen이죠. 그런데 못 갔어요. ich bin인데 못 갔어요. 그래서 ich wäre sehr gern
네 생일에 sehr gern 기꺼이 가려고 했는데 이거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못 갔다. 진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Ich hätte dir gerne beim Umzug geholfen. Ich habe dir geholfen. 나는 너를 도왔다죠. 도왔다. 그런데 hätte잖아요. 현재태 반대. 도왔다가 아니라 돕지 못한 거죠. 그런데 난 네가 이사할 때 beim Umzug 이사할 때 너를 기꺼이 도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Aber es war leider nicht möglich. 그러나 불가능했어. 나는 기꺼이 너를 도우려고 했다. 이렇게 소망을 나타낼 때도 콘용티브 2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뭐뭐 할 뻔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heute früh 오늘 이제 아침에 hätte ich fast den Bus versäumt. 자, 요거는 verpasst하고 같은 거거든요. verpasst.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자, hätte ich fast den 자, 그러니까 요렇게 거의 Bus versäumt. verpasst. 오늘 아침 나 거의 차 놓쳤어. 현재 시제 반대죠. 놓치다인데 그럼 현재는 뭐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Ich hätte fast den Bus versäumt. 나 거의 놓쳤어. 그러니까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콘용티브 2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hätte 원래는 habe versäumt겠죠. 그럼 놓쳤다인데 hätte versäumt니까 놓칠 뻔했다는 거죠. Ich hätte es beinahe vergessen. beinahe는 아주 그냥 근소하게 이런 건 거의 es vergessen. 거의 잃어버릴 뻔했죠. 현실은 안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잊을 뻔한 거죠. ein Haar라는 표현은 뭐냐면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약간 이런 식이니까 이제 아주 근소하게 아주 미세하게 wäre es zu deinem Unfall gekommen. zu einem Unfall. 실제로 zu einem Unfall gekommen. 실제로 사고가 난 거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왜? 콘용티브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한 올 차이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게 거의 사고가 날 뻔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Ich wäre beinahe zu spät gekommen.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게 늦게 올 뻔. Ich bin zu spät gekommen은 뭐예요? 나는 늦게 왔다죠. 이미 끝나면 늦게 온 거 기정사실이죠. 근데 wäre가 늦게 오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표현 넣음으로써 Ich wäre beinahe zu spät gekommen. 나는 거의 늦게 올 뻔했어. 이걸 거의 늦을 뻔했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auf der Rolltreppe, Rolltreppen 이제 그 Fahrstuhl이라고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는 wäre ich fast gestürzt. 넘어진 거. 거의 넘어진 건데 ich bin gestürzt 뭐예요? 넘어진 거죠. 근데 wäre니까 뭐예요? 넘어지진 않았는데 거의 fast. 그러니까 이렇게 fast라든가 beinahe라든가 ein Haar 이런 표현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거의 뭐뭐 할 뻔했다.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나 거의 넘어질 뻔했다. 넘어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넘어질 뻔했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법을 이용해서 거의 뭐뭐 할 뻔했다. 현재에 대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들도 가능하다는 거 오늘 설명을 쭉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시죠? 많은 예문을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조동사와 하벤 동사, 자인 동사는 외워주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정 모르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뷰구된 동사와 동사 원형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법 2식은 여러분들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41강에서는 접속법 1식을 다루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